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전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우 방송이 참 70대 노인들로만 구성된 전우 방송이 구독자가 15,000명, 우리가 한 18만 명 살아 있는데 그중에 15,000명이라면 한 그 10% 가까이, 한 7%, 8% 되는데요. 참 폴더폰을 쓰고 있는 전우들이 많고, 문자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는 우리 전우들의 그 15,000명 대단한 좀 열성이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 기적 시리즈, 제가 기적 6를 오늘 방송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원동력이다. 그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적 7으로, 기적 7로 해가지고 일단 기적 시리즈는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국가 원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월남전 참전자들이라 그러면은 이 뒷방 늙은이, 돈만 달라고 맨날 돈 하는, 돈만 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천덕꾸러기, 틀딱 뭐 이렇게 고정관념이 매여가지고 상당히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왕따를 당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우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왕따를 당해왔는데요. 정말 그 58년 만에 돌아온 기회, 우리 이 기회에 지난번 우리 KBS에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 월남전 참전 이하종 회장께서 과감하게 정말 나는 행동하지 않을까, 집회하지 않을까 걱정을 참 태산같이 했는데 과감하게 집회를 실행을 해가지고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된 것은 월참의 힘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모아도 2,000명, 제가 광화문 서울에서 그 무슨 저기 뭐라고 하면 국민의힘 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좌파 계열하고도 집회를 해봐도 3,000명 모으기가 힘들어요. 근데 3만 명이 모였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000명도 힘들어요. 한 1,000명도 힘들어요. 이런 데서 3만 명이 모인다는 월참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제가 주장을 평소에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우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 안 했는데, 우리 이하종 회장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총출동 명령을 내려서 63빌딩 앞에서는 서울 경기만 했는데도 5,000명 정도가 왔고, 그 정도로 우리 동원 능력은 우리 월참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은, 가장 큰 원동력은 동원력입니다.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원동력은 애국심입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애국자들이라는 그 애국심이라는 거, 돈보다 명예를 앞세우는 그야말로 목숨 거는 그런 그 우리 전우들의 그 충성심, 애국심, 이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행동은 금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따지고 계획적으로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행동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맨날 그 기획을 하고 실패하고 조정하는 실패하는 요인은 이게 너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겁니다. 너무 생각을 깊이 하면 안 돼요. 때가 왔을 때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동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말이야, 무슨 뭐 본처의 눈치 보고 말이야, 대통령 비서실의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정말 진실성이 없고 그야말로 우리 전우들의 왕따시키는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우리는 본처가 뭐라 하든 뭐 비서실이 뭐라 하든 우리 월남전 참전자 회장에게 압력이 들어와도 그것을 무시하고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그런 결단력이 없다면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하종 회장은 그런 결단력이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우들이 조그만한 그 무슨 잘못을 자꾸 따지고 하는데, 우리 전우들 간에는 그런 거 내부 총질하고 잘못 따지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발목 잡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목표 성공하는 것은 적기적소에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하종 회장이 행동하지 않다면 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행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을 때 행동해야 됩니다. 대의 명분이 없을 때는 아무리 10만 명이 모여 100만, 300만 명이 1000만 명이 모여도 대의 명분이 없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월남전 참전 군인을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는 그런 공영방송 KBS의 만행을 타도하는 그런 그 큰 대의 명분이 있고, 또 덩달아서 우리의 원로들이 우리 국가의 원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론이라는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거짓말 뉴스, 거짓말 방송을 하는 이런 가짜 방송하는 이런 방송국을 우리가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박정희 시절에도 못 잡았고, 전두환 시절에도 못 잡았고, 박근혜도 그에 당하고, 그 언론들의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만들어낸 뉴스, 속임수 뉴스에 속아서 탄핵까지 당한 이런 언론의 가짜 언론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KBS를 박살내고 언론 노조를 박살내고 민주노총을 박살내는 것은 우리밖에 할 수 없다. 국가에서 바라는 바 있고 국민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의 명분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대의 명분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의 명분을 걸어야 돼. KBS 박살내자. 그리고 뭐 언론 이런 거 내어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KBS 하나만 박살내면 나머지 자들로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가 다음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인류 보호를 하려면 국가가 인류 보호를 시켜준다. 뭐 말로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타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슨 뭐 여성가족부는 부는 39조를 예산을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훈처는 5조도 안 됩니다.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예산이 부와 처의 예산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럼 인류 보훈이라면서 부도 안 만들어주고 처로 해가지고 예산 1%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보훈처로 하려면 10%는 보험부로 해가지고 10%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부가 돼야 된다. 부가 돼야만이 우리가 예산도 10조, 40조 가까이 받을 수 있고, 처로서는 5조 받기도 어렵다. 그러면 국가가 인류 보훈 하면서 보훈부도 하나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국가가 보호돼요? 이번에 캐치프레이 중에, 첫째는 국가 인류 보훈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부 성격시켜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 파병의 날을 제정하라. 해외 파병법을 제정하라. 해외 파병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우리의 희망사항이 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보훈부 성격과 그 해외 파병법 제정입니다. 해외 파병법 제정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방송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왜 해외 파병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월남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월남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외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파병이 날로도 그렇게 정했고 5월 29일로 해외 파병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왜?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은 결국 6.25 참전 유공자하고 같이 법을 만드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월남전 용사들을 6.25 참전 용사들하고 이렇게 6.25 참전 유공자법 따로 있어야 되고 월남전 참전 용사법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묶어가지고 말이지, 도매금에 이거 영감들, 노인네들 말이야, 완전히 왕따시키는
꼼짝 이러저러도 저러지도 못하게 움직이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손 후손들은 남겨줄 수 없는 법이고 유족 승계도 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해외 파병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족 승계도 하고 해외 파병의 날도 행사도 우리끼리 할 수 있고, 또 우리 해외 파병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파병을 하고 있는 그 파병자들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이 우리 열람전에 참전한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손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파병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때가 와야 된다 생각해도 이번에 때가 왔습니다. 그거는 이것은 지금 당장 금년 회기 중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 회기 중에는 우리가 전투수당 보상특별 진상규명특별법, 이거 서른 의원이 한 거하고,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군인 보상법, 보상특별법, 그거는 이거는 1261만 원에 월 25만 원 준다는 거, 이것이 보상특별법입니다.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 법이 금년 내에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파병 용사법은 특별법은 2024년 4월 9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 300명을 새로 뽑는 날이 앞으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법이 해외 파병 유공자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내에 통과시켜야 될 법은 서른 의원이 한 두 가지 법안과 또 우리 여기 보훈청을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다음에 해외 파병 유공자법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년에 대우받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기면서 우리의 이름을 35만 명에 34만 9,998명에 4,998명의 명예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는, 길이 각인시킬 수 있는, 이름 하나하나를 명단을 각인시킬 수 있는, 법에다가 아예 박지는 못하더라도 묘비라든지 기장 월남공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월남공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부산항공원도 자동으로 그거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9월 말입니다. 10월 말, 11월 말,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20년 남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없습니다. 당장 9월 달 안에 3만 명 이상 집회를 한번 또 해줘야 됩니다. 어디다 하느냐? 용산에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해야 됩니다. 왜? 보훈부 성격, 그 다음에 참전 유공자법, 이거는 다음 달에 우리의 동원력을 한번 대통령실 앞에서 보여주고, 대통령의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하고 큰 소리 치서 젊은 대통령들, 우리의 노인네들이 한 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성이 바짝 차리고 한 뒤에, 찬나게 한 뒤에 10월 달에는 국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9월 달에는 용산에 대통령실 앞에서 한번 크게 한번 하고, 10월 달에는 국회에서 크게 두 번 하고, 국회에서 한번 하고, 10월 달에 10월 초에 KBS를 어디서 할 것인가, KBS 여의도 본사 앞에서 할 것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그거는 월남전 참전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10월 초에 그것도 해야 됩니다. 10월 중순에 가면은 국회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국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끝까지 예산 결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2일까지, 2일 전에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9월 달에 대통령실 앞에, 10월 달에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두 군데 하고, 월남전 국회의사당에 한두 번 하고, 지금 두 달 남은 동안에 4번 정도 한다면 한 달에 2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두 번, 11월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4번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늙고 힘들더라도 휠체어 끌고 지팡이 짚고
지팡이 짚고 다 나와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와야 돼요. 자기 혼자 나오지 말고 부모, 형제, 뭐 부모는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고, 형제, 자매, 또 부인, 가족, 자녀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나와야 됩니다. 젖 먹던 힘을, 온갖 힘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장 큰 원동력인 집중력, 직결력, 국가 원로로서의 결집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다. 바로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화종 회장은 지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여유 없습니다. 바로바로 즉각 총동원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뭐 서울의 민주노총이 노란봉투 민주노총에 노란봉투 금지법 뭐 해가지고 노란봉투 방지법이니 뭐냐, 노란봉투가 뭡니까? 노란봉투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의당에서 발의한 건데, 지난번에 그 민주노총이 집회한 선박 같은데 뭐 집회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저기 영국식으로, 영국에서 그 노동 그 뭡니까 그 노조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노조가 행위가 끝난 뒤에 그 손해배상을 노조원들한테 물리는 겁니다. 다 사진으로 다 체크해놨다가 손해배상을 몇백조, 몇천억 뭐 이런 걸 개인별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요. 그게 노란봉투예요. 노란봉투 그게 날아가면 집안 망하는 거죠. 집안 망하는데 노조 활동할 수 있습니까? 돈 뭐 1,000만 원, 1억도 1억도 어려운 10억도 어려운 그 농민들이 말이지, 20억 30억씩 청구가 들어가면은 망하는 거죠. 다시는 노조 활동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지금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노란봉투 방지법입니다. 여기에 서울에 7,000명이 동원됐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노조가, 그 큰 노조가 최대 동료한 게 서울에 7,000명이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7만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능력은 정말 그 노인들이고 힘들어도 그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우리의 결집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정부나 보훈처나 국회나 모두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원동력은 이 집회 결집력, 동원력,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화종 회장께서는 반드시 절대 잊지 말고 바로바로 시행을 해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을, 우리 전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호기가 내년 2월 달까지가 그저 우리 이화종 회장의 운기도 가장 클라이막스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운기도 이화종 회장의 운기와 같이 리더의 운기가 따라서 큰 힘이 발휘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놓치면은 영원히 후회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모든 것을 지금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무조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뭐 지금 보면 카톡에서도 말이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우리 전우들이 있어요. 무슨 뭐 A모 회장, B모 회장, 뭐 고소, P모 회장, 뭐 P모 회원이 고소 고발을 했니, 나발 불지 마십시오. 나발 불어 소용도 없습니다. 제가 운기를 보니까 저는 동양학 학사고 동양학 석사입니다. 전기공학사고 정보통신 기술자고 국가기술자지만은 제가 동양학 학사고 동양학 석사입니다. 제가 운기를 보니까 우리의 운기가 최대 지금 클라이막스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쓸데없는 짓거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아무리 날뛰어도 그건 택도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개가 짖어도 기적소리는 울립니다. 기차는 갑니다. 기차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크게 기적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기적소리를 울리고 기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개가 짖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소리를 울리면은 개소리는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소리들에 속지 마시고요, 개 짖는 소리에 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적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기차가 떠나는데 다 동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발목 잡은 사람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끝나고 난 뒤에,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힘차게 출발하는 월남전 참전자의 해외 파병 법이라는 기차에, 보훈부라는 기차에 전원 탑승해 주시길, 한 분의 누락자도 낙오자도 없이 전원 탑승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절대 그동안에 한 짓이 있다면 전부 다 포기하시고 다 중지하시고 기차에 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